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직접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단 서로 간의 전쟁 경험, 아픈 상처 경험이 있다는 게 한국이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동독에서는 자유롭게 서독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인적인 교류 같은 것들도 친척을 방문할 수가 서독에서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독일이 통일 당시는 경제 규모가 1대 4 정도여서 가능했지만 남한 북한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독일식의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여섯 번째로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주변 강대국들이 동의를 해야지 통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통일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통일부가 통일 전략을 준비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도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이 7년 정도 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10,000원을 주면 그러면 그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얼마 정도 나눌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3,000원은 남한테 준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탈북자분들에게 그렇게 10,000원을 주면은 3,000원을 자기가 가지고 7,000원을 남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그 주민들이 가진 그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거죠. 시스템이 다른 데서 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탈북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이후에 5년 후에 같은 실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뀔 거를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3,000원을 자기가 가지고 7,000원을 남에게 주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생활을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했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병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자료가 없다, 너무 모른다. 이게 아마도 나중에 그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래서도 저는 지금이야말로 통일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연구를 그 통일부가 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일부가 앞으로 정보 분석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더 깊이 그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뭐 주제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으십니까? 네, 특히 조금 전에 말씀 북한 내부 장마당 의원의 경제적인 어떤 그 동향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19년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 비지팅 스칼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 통일 당시에 그 테이블에 앉았었던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분들 말씀이 그 독일이 통일될 당시는 자기들의 노하우를 한국에 바로 전수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거의 3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은
독일의 통일 경험이 한국에 이렇게 직접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7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그 독일과 다른 점이 서로 간에 이런 전쟁 경험, 아픈 상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한국이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도 그 동독과는 그런 다른 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동독에서는 자유롭게 서독의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인적인 교류 같은 것들도 친척을 방문할 수가 그 서독에서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다음 또 다섯 번째로는 그 독일이 통일 당시는 경제 규모가 1대 4 정도여서 그냥 가능했지만 지금은 거의 남한 북한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독일식의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그 동독 그 저기 그 뭐라고 합니까? 동독 주민들이 정말로 그 통일을 원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서 그 생각을 좀 더 바꾸고 남한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주변 강대국들이 동의를 해야지 통일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나름대로 극복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바라봐야 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도 많이 국제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인적인 교류라든지 또는 이 주민들이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규모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대 4 정도면 동독과 서독이 그냥 합칠 수도 있지만 지금은 50배 이상이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미래와 관련된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